5월 27일 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해외 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정부 정책으로 혼란과 불편을 드린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국민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설명 과정에서 법 개정과 여론 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당장 6월부터 80개 품목의 직구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혼선을 빚었다며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3시 10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을 향해 여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300km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미사일의 정확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600mm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감행한 지 25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5월 29일 수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연세대학교 서울 신촌 캠퍼스 기숙사 붕괴 우려에 대해 서울시와 서대문구청, 학교 측이 건물에 이상 징후가 없다는 점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시와 서대문구청도 합동 점검을 시행한 뒤 육안상 콘크리트 건물 구조체에 특별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봄철에는 겨울을 지나면서 타일이 수축 팽창해 솟아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도 입장문을 통해 합동 점검 결과 확인 가능한 슬라브에서 균열 등의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단순한 마감재의 부착 상태 불량으로 건물의 안전을 우려할 정황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5월 30일 목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국회에 법관의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성명을 내고 국회는 법관 증원 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말고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 부실 재판 문제뿐 아니라 소송 절차법상 공판 중심주의와 구두 변론, 집중 심리 등을 구현하는 데도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법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31일 금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테헤란 증시 거래가 중단됐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테헤란 증권거래소는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이 순교함에 따라 거래소의 모든 거래와 장외 상품 기반 거래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 중단과 관련해 테헤란 증권거래소 이사회의 한 이사는 거래소는 이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문을 닫는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자는 RE100 운동을 벌이는 국제민간단체 더 클라이밋 그룹의 헬렌 클락슨 대표를 만나 우리 정부와 민간의 재생에너지 사용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우리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수소 등을 포괄하는 무탄소 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국토가 좁고 산지가 많아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하기 쉽지 않은 데다 풍력 발전도 경제성이 낮다고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6월 2일 일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카카오톡 일부 이용자에게 메시지 관련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카카오는 오후 2시 52분부터 약 6분 동안 일부 이용자의 메시지 수발신 및 PC버전 카카오톡 로그인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대응해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